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욱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 행정학 공부법과 1차 공부법 접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민법이나 행정법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행정학은 좀 처음 들으셨죠? 경영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 보통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행정학은 정부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정부 관리에 대한 어떤 지식을 다 모아둔 학문을 보통 이제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또 행정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학을 1차 과목에 행정사 시험에서 배치해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공부법 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이 1차 과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부하실 때 고르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패턴이 있죠. 아, 나는 민법이 좀 자신이 있어. 배워보니까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아, 행정법을 한번 배워보니까 행정법이 할 만하네. 그래서 행정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 과목 패턴으로 가지 마시고 전략 과목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전 과목을 가급적 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1차 시험에 붙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나오는 건데 매년마다 패턴인데요. 행정법이 전략 과목이었는데 행정학이 더 잘 나오고, 민법이 전략 과목이었는데 행정학이 더 잘 나오고, 행정학이 전략 과목이었는데 민법이 더 잘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추상적이었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복불복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균등배분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점수 패턴을 3개년치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행정학만 제가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그러면 22년도는 평균 점수가 59점이고 지금 23년도는 51점, 24년도는 53점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민법도 마찬가지죠. 58점, 55점, 59점. 행정법은 어떻습니까? 여기 22년도에 46점이었다가 50점대 중반,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59점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은 점수라는 게 물론 변동의 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함부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차 공부는요, 세 과목을 균등 배분해서 고르게 공부하자, 그런 패턴을 좀 가져가시기를 제가 권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뭐 행정학의 경우 공무원 수험서는 멀리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거는 실강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쫓아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견이 없을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이제 온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 공무원 수험서로 행정학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가르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우리 방문각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행정사도 방문각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라고 한다면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많이 경험한 사람, 이러면은 사실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출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되는 게 강사의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패턴이에요. 공무원 행정학의 시험 범위가 원의 둘레만큼이라고 한다면은 행정사는 여기 가운데 정도 한 만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무원 수험서 가지고 행정사 시험을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 지금 공란에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잉여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한 공부 시간이 발생하게 돼요. 차라리 이 외적인 부분을 공부할 바에야 안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게 당연히 훨씬 나은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1차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라고 저한테 딱 묻는다면 저는 한 줄로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통과하는 거.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1차를 떨어지면 그 모든 게 물거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는 어렵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쓰실 때 보수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쓰셔야 되는데, 특히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범위만 딱 공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거는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70점 이상 받는 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학원 자료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두 번째하고 병행해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뭔가 불안감이 있으시잖아요. 수험생분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했는데 내년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번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저를 믿고 딱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타학원 자료를 마찬가지로 공부할 시간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드린 걸 한 번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좀 참고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거는 출제 경향을 가끔 수험생분들이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분석을 다 해드려요. 그럼 한번 이거 결과치 보여드릴까요? 일단 행정학 목차를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따 행정법 교수님께서도 와서 뭐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행정학 목차도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학 총론은 행정학의 기초적인 부분 배운다 생각을 하시고 강론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파트를 좀 자세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여기 지금 인사행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 공무원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다 모아둔 게 인사행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은 어떻게 뽑을지, 뽑은 다음에 급여는 어떻게 줄지, 연금은 어떻게 줄지, 공무원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싹 모아둔 것이고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재무행정, 딱 돈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해 쓰는 게 600조가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얘네가 이제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는지 다양한 제도 등에 대해서 쭉 배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6번에서 지방자치론의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지자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지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지식이 여기 지방자치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제가 행정학과 졸업을 했는데 행정학과에서 다 3학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 사실은 행정학이고 공무원 쪽에서는 행정학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이에요. 합격을 결정짓거든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한두 문제 틀리면 미끄러지는 시험이라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행정사는 기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절대 공무원처럼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 패턴이 공무원 시험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총론이라는 부분 있죠. 이거 지금 보면 이 숫자, 이 숫자, 이게 이제 출제 빈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개년만 펼쳐놔서 그렇지 6개년으로 길게 펼쳐놓고 봐도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총론에서 평균적으로 7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여러분 7문제면 몇 점이죠? 28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30점에 준하는 부분이 여기 총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7문제를 제외하고 다 찍어도 설마 40점은 넘겠죠, 여러분. 근데 물론 그렇게 저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가르쳐드리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행정학 총론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좀 여러분들이 느낌이 왔으면 좋겠고 정책학은 뭐 평이해지는 거죠. 2문제, 3문제, 4문제 이런 패턴이었고 이 조직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 문제씩 출제가 됐죠. 제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교재를 기준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적게 출제가 되더라도 절대 버리라는 말씀은 사실은 드리진 않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한번 훑어는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나 패턴일 뿐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드시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판단하에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사행정 한번 보십시오. 뭐 3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재무행정도 뭐 비슷한 패턴이고요. 지방자치를 행정사 시험에서 좋아해요. 이거 보십시오. 5문제, 3문제, 4문제 이렇게 지금 패턴이 구성되어 있고 보통 행정 환류에서 조금 더 출제가 되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왔지만은 뭐 예를 들면 21년 데이터, 20년 데이터, 19년 데이터, 18년 데이터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 환류는 24년을 제외하고는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잘 공부하시는 게 맞다. 뭐 기타 제도비 법령
전형은 빈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24년도엔 조금 더 물어봤었다.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출제 패턴을 3개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인상 깊은 게 두 가지죠. 일단은 총론에서는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론에서 적게 나왔다.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훑어는 꼭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딱 지정해드리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게 먼저죠. 누구든 어떠한 강사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교재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들고 갈 총과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인데 그 도구가 불편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구가 한 번 불편하면 1년 동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서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론서는 가급적이면 검증된 이론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증된 이론서가 맞죠? 제가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예스24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사 교재 월별 베스트 10인의 도서로 약 7개월 동안 계속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7개월이라는 기준은 뭘 기준으로 삼는 거냐면 우리가 9월서부터 인문이론 들어가잖아요. 9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제가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2개월만 10위권 밖으로 넘어갔는데 10에서 15위 사이에 있었고 나머지는 계속 10위권 내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5위권 안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아쉬운 퍼센트였는데 거의 3명 중 1명 구매로 근접했었지만 약간 못 미쳐서 제가 4명 중 1명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월별 베스트 교재에서 랭킹 1위, 2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교재들이냐? 기출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론서, 기본서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뭐 내가 어떤 건지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봤을 때 내가 이거 돈을 쓰고 샀을 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믿으시고 그냥 이거 가지고 행정사, 행정학은 딱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경 썼던 부분은 뭐냐면 분량이에요. 원래 행정학 교재가 굉장히 양이 원래 많은 학문이기 때문에 막 500페이지, 700페이지 훨씬 더 넘어가는 교재도 많은데 시중에서 가장 얇은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 작업 마치고 이제 편집, 교정 다 본 상태인데 아마 대략 한 300페이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300페이지도 많죠,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많다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행정학이라는 학문 속성상 어느 정도 절대적인 분량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들의 파는 교재에 비해서는 훨씬 얇은 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20페이지라는 거는 절대적 총 페이지는 그런데 내용만 보면은 300페이지 약간 못 미친다 보시면 돼요. 속지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구조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라는 건 뭐냐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한 그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론서를 한 번만 보고 딱 버릴 책은 아니죠. 그래도 몇 번은 회독을 하셔야 되는 건데 회독을 할 때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즉 가독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처음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암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도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림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지 않게 해당 내용은 다 들어있으면서 구조도나 그림 같은 것들을 제가 그려두었습니다. 아무튼 텍스트로만 꽉 찬 건 아니다.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 직원분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대략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우리 이제 9월 달에요. 이게 입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2번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아까 행정학 출제 경향 표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러분 입문 수업 때 오셔가지고 뭐 배우고 싶으세요? 총론 배우셔야죠. 총론 왜 배워야 됩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문 수업 때는 총론 전체를 나가기엔 약간 부족해요.
근데 아무튼 총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상적인 거 딱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저랑 같이 거기서 바로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OX 문제 같은 거 같이 저랑 풀어 나가면서 행정학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느끼시면은요, 낯선 학문이기는 해도 내가 행정학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한 것 같아도 절대적인 점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무조건 같이 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과목과 지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인문 수업 마치게 되면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 이론 수업 때 우리 이제 기본 이론서 가지고 수업하지 않겠습니까? 인문 수업 때는요, 제가 뭐 별도의 또 다른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이론서의 일부를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할 것이고, 이 기본 이론 수업이 되면은 기본서 가지고 쭉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기출 O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기본서 진행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목차별로 쭉 한번 풀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OX를 뭔가 이제 드릴 때는요, 그냥 출제됐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선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리는 OX만 잘 따라오셔도 행정사 시험 붙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가서 시험도 봤었거든요, 여러분. 시험도 봤었는데 저는 이제 행정학 시험만 보고 나왔어요. 근데 시험 한번 보니까 응시 인원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차 시험을 두고 뭐 크게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왠지 2차를 가지고 진입장벽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한번 봤고, 그냥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차까지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300명 정도인가요? 네, 대략 한 300명 정도인데, 아까 1차 시험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쉬운데 중요하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 떨어지면 2차를 볼 수가 없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다 무산되기 때문에 쉽지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2차까지 붙으실 것 같은 분들, 그 300명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학원에서도 행동을 이렇게 관찰을 꾸준히 해보면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은 300명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1차 시험에 대해서 절대 방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잖아요. 쉬우니까 요거 조금 보고 바로 문제 풀릴 수 있어야 되고 기출선지 외우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에도 은근히 그래도 진중하게 요 과목에 대해서, 세 과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추후에 이제 내가 300명 정도의 안에 들어갈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가지고 좀 판단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자체가 아니라 이 최종 합격할 그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은 1차 시험서부터 공부에 대한 진지함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단연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절대 전체적인 공부 분량을 봤을 때는 쉬운 시험은 아니니까는 한번 여기 이제 딱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이게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만 좀 접근하시면은, 우리 강사분들이 다 이제 분석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